안녕하세요. 데코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앞전에 보여드린 그릇장, 하부장 위에 올려줄 상부장이 될 이 아이를 리폼하려고 합니다. 표면이 좀 많이 낡고 따랐지만 예쁘게 작업해서 세트로 올려볼게요.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선반장은 육각 볼트로 조립이 되어 있고요. 또 선반 간격이 조금 넓어 보이기도 하고, 또 그릇장 상부장으로 올렸을 때 제일 아랫부분이 조금 어색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일단 이 육각 볼트를 풀어서 옆면을 해체하고, 또 옆면에 예쁘게 모양을 조금 내주고, 또 아랫부분은 상부장으로 올릴 수 있도록 조금 변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부장을 해체를 다 해 주었고요. 이거는 상부장 제일 아래쪽에 있던 가로바에 모양 내져 있던 건데, 이것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직소기를 이용해서 모양을 조금 따듬을게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 상부장 제일 위쪽에 부착되어 있던 건데 모양을 조금 더 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면에도 선반이 들어갈 위치를 피해서 이렇게 곡선으로 해서 모양을 조금 내줄게요. 네, 해체해 둔 상부장의 뒷판입니다. 많이 지저분해서 하부장 작업할 때 쓰고 남은 베이스 컬러로 한번 칠을 해줍니다. 붓자국이 남아도 괜찮으니까 길이 방향으로 붓자국이 남도록 해서 전체 한번 칠을 해줍니다. 네, 마찬가지 선반도 많이 지저분한 거 약간 사포로 큰 거는 밀어주고, 마찬가지로 뒷판처럼 칼라로 한번 붓자국이 남아도 괜찮으니까 네, 한번 길이 방향으로 해서 칠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옆면 제외한 모든 부분을 칠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칠해 주겠습니다. 네, 옆면의 안쪽입니다. 기존에 있던 선반을 선반 위치를 옮길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선반에 있던 이 자국도 그렇고, 또 이 육각 볼트로 조립했던 이 구멍은 제가 핸디코트로 메꿔 주었고요. 이 안쪽 면에도 한번 페인트 칠을 해 주겠습니다.
네, 상부장 옆면을 제외한 모든 면에 베이스 컬러를 칠해주고 해제되었던 상판과 옆면을 제일 위쪽에 육각 볼트 있던 자리에 다시 조립을 하여서 뒷판과 옆면, 윗면 조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일 아래쪽에 하 부분에 있던 그 가로바를 다시 직수기로 모양을 조금 더 낸 다음에 여기 위쪽에 이렇게 부착하여 주었습니다. 네, 상부장의 옆면입니다. 이 옆면에는 하부장과 어떤 연결되는 분위기를 연출해 주기 위해서 제가 이 전체 원래 있던 가로폭을 4등분을 하여서 제일 얇은 미숭아판 4.5T를 이렇게 재단을 해서 또 제일 앞쪽에는 밑 바탕에 들어간 곡선을 다시 직소기로 따주어서 이렇게 재단을 하였습니다. 가로바도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하부장에서 문에 작업하였던 것처럼 그 분위기를 이 측면에도 연출해 줄게요. 본드 칠을 하고 이 재단된 목재를 부착하겠습니다. 요 옆면에는 대패로 한 번씩 밀어주고 사포질하여서 다듬어 주었습니다. 네, 4.5T 미숭아판 뒷면에 이렇게 본드 칠하였고요. 앞쪽에 모양을 내준 부분부터 잘 맞춘 다음에 전체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프레셔와 에어타카가 있으신 분들은 실타카로 한번 박아주면 좋은데 없으면은 이렇게 본드로 부착을 할게요. 타카를 박아주면 나무가 밀착이 착되기 때문에 튼튼하고 좋지만 이렇게 본드로 해서 잘 부착을 하신 다음에 위에 페인트가 올라가게 되면 페인트의 접착력이 또 무시 못하거든요. 네, 그래서 본드가 건조되는 동안 이 나무가 들뜨지 않게 잘 눌러주시고 페인트 칠을 해서 마감을 하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목재가 떨어져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타카 작업을 하지 않으니까 또 좋은 점은 타카 자국이 없어서 표면이 더 깔끔하고 매끈하다는 또 장점은 또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건조시켜주고 여기 또 가로바도 부착해 줄게요. 네, 상부장의 옆면입니다. 하부장에 상판에 칠해준 그 로우 원버에 물을 조금 섞어서 묽게 만든 이 컬러를 이 상부장의 옆면에도 칠해 주어서 하부장의 상판에서 연결되는 이미지가 이 상부장까지 세트의 이미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칠해 주려고 합니다. 컬러 칠해 줄게요. 붓으로 많이 문질러서 칠해 줄게요. 네, 상부장 옆면에 칠해준 컬러가 다 건조가 되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사포를 한번 밀어서 이렇게 가장자리 라인도 살려주고 또 밝은색 톤으로 칠한 부분에도 전체 사포를 밀어서 좀 라인도 살려주고 표면도 다듬어 주었습니다. 이 상부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무를 덧대준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그 위에 페인트 칠을 해서 사포 작업을 하였더니 라인이 조금 기존에 있던 컬러가 드러나면서 이 밝은색 톤에는 굳이 터치 작업을 해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지금 보기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외하고 이
로우 옴브를 칠해준 이 부분에는 하부장에서 해주었던 것처럼 골드 컬러로 터치를 조금 주어서 조금 디테일을 살려주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터치 작업 넣어준 골드 컬러 완전히 다 건조되고 난 후에 전체 수용성 바니쉬로 코팅해 줄게요. 코팅제는 뭐 반광이든 유광이든 취향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코팅제를 꼼꼼히 발라서 전체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 바니쉬로 코팅 작업 해줍니다. 본드 작업만 하고 지금 타카 작업을 하지 않아서 조금 이 목재가 떨어질까봐 불안하신 분들은 특히 이 코팅 작업을 하실 때 이런 합판의 이음새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발라주세요. 이 바니쉬에도 마찬가지로 페인트도 마찬가지지만 바니쉬와 페인트도 상당한 접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페인트 칠을 하고 또 바니쉬 코팅 작업을 하게 되면 나무가 더욱더 접합하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하게 작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쪽에 선반을 올려줄 위치를 잡아서 피스 답으로 박아서 선반을 올려줄게요. 네, 선반 답으를 박아서 이렇게 선반을 원래 있던 자리에서 이동을 해서 이렇게 선반을 끼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거 인쇄해서 박스 테이프 붙여서 파두었던 글씨책 스텐실로 한번 찍어 줄게요. 아무래도 이런 게 들어감으로 해서 작품이 조금 더 섬세한 부분이 살아나니까 이거 파는 방법은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렸어요. 스텐실 붓으로 해서 찍어 줄게요. 네, 넣고 싶은 본인의 이니셜도 괜찮고 네, 글씨 프린트 하셔가지고 위에 박스 테이프 붙여서 연결된 부분만 살짝 끊어주고 칼로 파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두시면 네, 여러 번 재사용 가능하고요. 이렇게 스텐실 기법 이용하셔가지고 네, 문구나 글씨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 부분 살짝 한번 코팅해 주시면 아무래도 더 좋겠죠. 네, 긁힘 방지 스티커 이것도 요 옆판에 두께에 맞게 잘라서 바닥에 붙여서 상판 하부장 상판 위에 올렸을 때 긁히지 않도록 붙여줄게요.
네, 이렇게 긁힘 방지 스티커도 붙여주고요. 그리고 표면을 더 매끄럽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작업이 거의 다 마무리되었을 때 사포 날이 있는 면 말고 그 뒷면 천사포 뒷면으로 표면을 이렇게 한번 문질러서 매끈매끈하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전체 마감하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3부장을 완성하여서 앞전에 작업하였던 하부장 위에 올려주고 세트를 만들어 주어서 완성하였습니다. 원래 기존에 있던 이 제일 아래쪽에 선반은 제가 해체를 하면서 없애 주었고 여기 뒤쪽에 CBT 미송합판 분목을 대어서 네,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그릇장을 완성하였고요. 타카 작업을 하지 않아도 적당량의 본드로 들뜨지 않게 잘 접착한 후에 이렇게 페인트와 바니쉬를 꼼꼼하게 칠해주시면 목재는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릇장 같은 경우에는 하부장 위에 또 상부장이 올라가고 또 그릇이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행여라도 무게 때문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부장 안쪽에 다리와 몸체에 이어지는 부분과 또 아래쪽에 실리콘으로 한번 더 당겨 주어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비록 큰 공구는 없지만 이렇게 목공 작업을 곁들여서 멋진 작품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